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C샵 교과서 책의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6장 비동기 프로그래밍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56장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실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두 가지 키워드 asynch하고 await 키워드 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내용입니다. 어떤 복잡한 내용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단넷에서 C샵에서 언어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는 어려웠었던 어떠한 기능을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C샵에서는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더라,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거에다가 비동기로 바꾸고 싶다? async await 키워드 사용해서 바꾸자. 끝이에요.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와 비동기를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슬라이드가 C샵과 타입스크립트를 만든 앤더스 헤일스버그가 처음에 발표할 때 이 슬라이드로 발표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내용은 이거예요. 시간적인 흐름,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간적인 흐름에서 동기 방식은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내용, 네트워크 바인딩 된 어떤 작업이라든가 또는 CPU 바인딩 된, 즉 CPU가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든가 네트워크 타고 오래 걸리는 어떤 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하기에까지 그 시간 동안에 스탑, 멈추는 작업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동기 프로그래밍은요. 즉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다운로드가 다 완료돼야지 뭔가 프로세스를 한다. 그 사이에는 멈춰서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즉 멈춰서 현재 다운로드가 다 완료될 때까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고 대기를 해야 된다. 이게 동기 방식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동기 방식은 다운로드하고 어떤 거 처리할 때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 다운로드 하면서 처리하기까지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할 건데요. 그 사이에 짜투리 시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사이에 누가 다른 작업을 하게 해주고자 한다. 그 방식이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즉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간에 여러 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언어적인 차원에서 동기 방식을 비동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준 내용이 C샵에서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작업들이 동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요만큼을 더 할 텐데요. 비동기 방식은 그것을 미리 땡겨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동기 프로그래밍 방식은 다운로드하고 스탑, 또 어떤 프로세스, 그러고 나서 또 스탑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내가 다운로드하고 프로세스 할 때 이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게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번 풀어 써볼게요. 제가 비동기 프로그래밍, 동기하고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녁 식사 모델링이 그래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식사 모델링이 그래도 좀 가장 이해하기 편한 모델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을 만든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저녁을 만든다. 우리가 앞서서 스레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할 때 멀티 스레드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작업자 한 명 이상을 더 쓰면 쓸수록 더 빠르게 식사를 준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C샵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는 그 자체를 언어화 시켜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 모델링을 할 때 동기 프로그래밍은 어떤 의미냐면 동기 프로그래밍, 이 내용은 제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동기 프로그래밍은 스레드가 차단됩니다. 즉 락이 걸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작업할 때. 예를 들면 밥을 짓습니다. 그러면 밥을 다 지을 때까지 아무런 작업, 추가적인 작업 못하고 밥 짓는 거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동기 프로그래밍이다 보시면 돼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었던 모든 코드들은 밥을 짓는다. 어떤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그 메서드가 실행되는 게 1초다. 그럼 1초 동안에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 메서드가 다 실행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을 끓여요. 그러면 국이 완전히 끓을 때까지 TV도 볼 수 없습니다. 국이 끓이는 작업을 보면서 기다린다. 이 느낌이 동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싱크. 그 다음에 세 번째, 달걀 프라이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달걀이 다 익을 때까지 보면서 기다린다. 이게 뭐다? 스레드가 차단된다. 하나의 작업이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이게 뭐다? 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녁 식사 준비하는 전체 시간은 썸이에요. 썸. 밥 짓는 시간, 국 끓이는 시간, 달걀 프라이를 하는 시간. 이 세 개. 썸이에요. 썸. 합계예요. 1초, 1초, 1초다. 그럼 최소 3초 이상이 걸리는 게 동기 프로그래밍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비동기이지만 비동기 메서드이지만 코드상에서는 비동기 메서드이지만 동기 메서드를 포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전체 껍데기는 메서드 껍데기는 비동기이지만 그 안에 동기 메서드를 포함하는 경우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의미상으로는 비동기예요. 하지만 동기가 포함된 경우는 대신 어떤 장점을 가지냐면 비동기 프로그래밍이에요. 동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밥을 짓는데요. 밥을 다 지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TV 등을 보면서 이게 가능해요. 좀 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볼까요? 완벽한 동기 프로그래밍은 스레드가 차단이 됩니다. 락이 걸려요. 다른 작업을 못해요. 밥을 짓는 동안. 그런데 동기를 포함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어떤 의미다? 밥을 짓긴 지어요. 시간은 동일하게 걸립니다. 동기랑 동일하게. 다만 밥을 다 지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TV 등을 보면서 기다리는 의미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아,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 차단이 되지 않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을 끓여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을 끓이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면서 TV 등을 보면서 기다린다. 이게 동기를 포함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달걀 프라이를 합니다. 달걀이 다 익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면서 동기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재보면 밥 만드는 시간, 국 만드는 시간, 달걀 프라이 하는 시간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1초, 1초, 1초다. 그러면 3초 이상이 걸린다라는 거죠. 비동기인데요? 비동기이지만 동기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어떻다? 동기랑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면 완벽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보면요. 비동기 프로그래밍, 동기를 포함하지 않은, 즉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코드는요. 동시 작업 시작이에요.
즉 시작하면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달걀 프라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 작업 시작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즉 TV 등을 보면서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wait 합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시간을 재보면 밥, 국, 달걀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에 포커스가 맞춰줍니다. 즉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맥스 값이에요. 그래서 동기 프로그래밍과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실행 시간은 일반적으로 동기 프로그래밍은 밥, 국, 달걀의 썸이고요. 동기 프로그래밍이 포함된 비동기 프로그래밍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기 프로그래밍과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나는 async await 키워드를 사용했는데 시간은 동일하게 나온다. 예, 맞습니다. 동기 프로그래밍이 포함된 경우는. 만약에 순수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밥, 국, 달걀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3개 중에서의 맥스 값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순수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모델링한 것을 바탕으로 동기와 비동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 중요해요. 동기 프로그래밍은 스레드가 차단이 되는 겁니다. 밥을 지을 때 다른 작업을 전혀 못해요. 락이 걸리는 겁니다. 스레드가 차단돼서 다른 작업, 심지어는 우리가 윈도우즈 폼과 같은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는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스레드 기반이라든가 또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어떠한 특정 작업할 때 다른 버튼을 클릭을 못해요. 데이터를 읽어오는 동안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락이 걸려서 프로그램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락이 걸려서 차단이 돼서 스레드가 차단이 돼서 응답 없음을 띄우더라.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라는 거죠. 왜? 그 작업 동안에 물론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서 동기로 막아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한 작업할 때 다른 작업을 아예 못하게 동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변환을 시켜주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특정한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가 차단이 되느냐 차단이 되지 않고 동시 작업을 하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려면 밥만 다졌다고 해서 밥을 먹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달걀 프라이를 하고 나서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는 핵심입니다. 즉 제가 의미로 await 기다려야 돼요. 세 개의 어떤 요리가 조인이 돼야 돼요. await 기다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식사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다만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가장 오래 걸리는 거. 달걀 완성, 국 완성, 밥 완성하면 밥이 가장 늦게 걸렸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기다리고 바로 식사를 조인해서 wait해서 조인해서 식사를 해줄 수가 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동기 프로그래밍 C샵에서의 비동기 프로그래밍은요. async await 키워드 async await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줄 알면 됩니다. async await 제가 강의 초반에 C샵과 타입스크립트를 만든 앤더스 헤일스버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샵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앤더스 헤일스버그 때문에 그래요. 천재예요, 천재. 천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굉장히 편하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저의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앤더스 헤일스버그는 C샵, 타입스크립트 이전에 터보 파스칼이라든가 델파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천재 개발자죠. 물론 앤더스 헤일스버그한테
본인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애착이 가는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마치 10명의 자식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C샵이 제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넘버 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어적인 차원에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Async Await예요. 최근 프로그래밍 언어는 얘를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일 먼저 Async Await 키워드를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C샵이라는 거죠. 앤더스 헬스버그가. 놀라운 거죠.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앤더스 헬스버그에 대한 무한 애착을 가지면서 사심 있는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따라하기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돌려보는 것 정도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터미널 열고 change 디렉터리 백슬래시 엔터 make 디렉터리 디너란 이름으로 폴더 만들고요. 디너 폴더에 들어가서 git 클론해서 제가 강의용으로 제가 책에서 집필해 놓은 소스 코드 보관소인 github.com의 비주얼 아카데미에 비동기 프로그래밍 관련된 소스는 dinner.git 디너 경로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git 경로를 사용해서 클론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이 되었으면 change 디렉터리 dinner 폴더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start 명령을 통해서 dinner.solution 파일을 실행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dinner.solution 파일을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제가 현재 컴퓨터에는 .NET 프레임워크 4.8 타겟팅 팩 제가 GitHub에 올려놨을 때는 4.8을 기준으로 설치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럼 만약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얘로 바꾼 다음에 수작업으로 바꿔주셔도 되는데요. 아니면 얘를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서 .NET 프레임워크 4.8 .NET 프레임워크는 참고적으로 버전 4.8이 완료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아 놓으면 업데이트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마지막 버전이 4.8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NET 코어 3.1 그리고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NET 코어 3.1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나중에 시점에서는 .NET 5 .NET 프레임워크 .NET 코어 나누지 않고 .NET 5로 이름이 통합이 될 겁니다. .NET 5, .NET 6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저는 이걸로 두고 4.7.2로 바꿔볼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WPF도 제가 아마 GitHub에 올려놓은 게 버전이 4.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낮은 버전으로 열었고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창에 가서 현재 있는 걸로 4.7.2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걸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창에 들어가서 4.7.2로 다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너 솔루션을 모두 축소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노트는 제가 뭘 해놨을까요? 와, 이렇게 써놨네요. 이거 만들 때 다 타이핑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예제 만들 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공통은 디너에
커먼에 보면 cooking.cs 파일이 있는데요. 쿠킹 클래스에 메서드가 여러 개 있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 데모용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이라든가 추가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현재 요약 강의에서는 이거를 실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 클래스, 밥, 숲 클래스, 국, 에그 클래스, 달걀 요리 3개를 쿠킹 클래스에서 해주는데, 한 번은 make rice는 밥을 만드는 거, make rice asynch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비동기 메서드를 표시하고요. 반환값이 그냥 라이스가 아니라 task of t 형태대로, 비동기 메서드는 task of task, void 또는 task 또는 task of 해당 타입으로 반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 메서드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요, 동기 메서드는, 비동기 메서드는 뭘 붙인다? 요것만 잠깐 볼게요. make rice에서 기본적으로 밥 짓는 메서드를 밥 생성 중, 그리고 thread.sleep 메서드 사용해서 1001ms를 중지, 즉 1초간 멈춤, 마치 밥을 만드는 시간이 1초 걸린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그리고 반환값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양인데요. 이거를 비동기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async await로 붙여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선 어떤 추가적인 어떤 비동기 메서드를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1초를 감소를 시켜주고 싶다, 1초를 대기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thread.sleep의 비동기 버전이 task.delay 메서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초 걸리고 밥을 반환해라, 이런 식으로 async await 키워드를 쌍으로 만들어 주시고 task of t로 반환시켜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뭐다? 비동기 메서드를 만드는 모양이다. 동기 메서드에서 비동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대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 만들기 비동기 메서드도 한번 만들어 봤고, 국 만들기 동기, 여기가 국 만들기 동기 메서드, 여기가 국 만들기 비동기 async 메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task.run 메서드도 한번 사용해 봤고, 그 다음에 얘는 동기, 얘는 비동기, 그런 다음에 task.delay하고 task.from result로 반환시켜주는 모양. 내용은 똑같은데 3가지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비동기 메서드, 하나는 동기 메서드, 하나는 비동기 메서드, 하나는 동기 메서드, 하나는 비동기, 하나는 동기, 하나는 비동기,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1초는 너무 짧으니까 제가 3초로 바꿀게요. 커먼에서 밥 짓는 거, 그 다음에 국 만드는 거 다 3초로 바꿀게요. 한꺼번에 바꿀 걸 그랬네요. 일단은 수작업으로 3초 한번 실행할 때마다 9초 걸리겠네요. 비동기는 3초 걸릴 거고요. 동기를 포함한 거는 역시 9초 걸릴 거고요. 이렇게 한번 메인을 바꿔놨어요. 그러고 나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 한번 시켜보고, 그런 다음에 싱크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그러면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에 잠깐 가서 현재 선택 영역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디너다 싱크를 선택하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되고요.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너다 싱크는 콘솔이에요. 그러면 느낌상으로 실행시켰을 때 밥 생성 중 하나 둘 셋 3초, 국 하나 둘 셋 3초, 하나 둘 셋 3초, 완료. 총 9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즉 비동기 메서드는 make rice
make soup, make egg 세 개를 실행하게 되면 3초, 3초, 3초 걸려서 최종 9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스탑워치 클래스를 사용해서 한번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스탑워치를 사용해서 밥, 국, 달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스탑워치 클래스를 사용해서 시간을 한번 재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비동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거니까 콘솔에서는 이거를 C샵의 윈도우즈 폼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폼으로 또는 WPF로.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서 실행했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밥, 국, 달걀 이 실행이 될 거예요. 총 9초간 실행이 돼요. 그러면 현재 TV 보기 버튼 누르면 TV 보기가 잘 돼요. TV 보기가 잘 돼요. 제 TV 보기 클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사 준비를 딱 하게 되면 식사가 동기 방식으로 현재 만들어진 거 싱크 방식으로 한번 실행하게 되면 9초간 아무것도 못 할 거라는 거죠. 클릭해보면 클릭 그리고 TV 보려고 해요. 제가 버튼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이 안 돼요. 응답 없음 떠주네요. 아 고맙게. 예. 이제 됐고요. 벌써 9초 지났나요? 다시 식사 준비 한 번, 두 번, 세 번 막 클릭 응답 없음 뜨네요. 9초간 스레드가 차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바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동기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거는 얘 스레드가 차단돼서 다른 UI 스레드, 메인 스레드에서 차단됐기 때문에 UI 스레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버튼을 클릭 안 돼요. 얘 하는 동안에 얘 이동이 안 돼요. 닫기도 안 돼요. 이런 게 뭐다? 스레드 차단이고 이게 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이제 왔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동기 방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변경시켜 준 게 비동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그럼 똑같은 메서드를 만들 때 make rice, async, soup async, async 메서드를 호출해요. 호출하는 쪽에서도 async await로 여기서 호출해라, 여기서 호출해라, 여기서 얘 하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세 개를 실행하네요. 그럼 얘를 한번 dinner.async를 시작 개체로 잡고 시작 프로젝트로 잡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생성 중 하나, 둘, 셋, 국 하나, 둘, 셋, 달걀 하나, 둘, 셋. 9초 걸리네요. 비동기 방식으로 식사 준비 완료인데 9초가 걸렸어요. 비동기랑 똑같네요. 비동기랑 동기랑 시간이 똑같네요. 의미상으로 얘는 여기서 await, 여기서 await, 여기서 await 하는 형태입니다. 즉 비동기 프로그래밍이지만 하나, 둘, 세 개를 여기서 await, 여기서 await 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까지 await 해라. 이거 만들 때까지 await 해라. 즉 비동기 프로그래밍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얘 의미는 얘를 하면서 TV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를 하면서 TV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는.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김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달걀하고 김하고 밥하고 같이 준비돼야지 김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대기를 기다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의해서 여기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이지만 순서상으로 3초씩 9초 걸린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로 적용을 해보면 시간은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9초로 동일해요. 그러면 식사 준비, 좀 전에 TV 보기는 이제 되고요. 혼자만 했을 때는. 그런데 식사 준비하게 되면 동기 방식이었을 때는 아무런 작업을 못해요. UI가 차단돼서. 그런데 얘는 여기 안에 식사 준비 쪽 코드에 비동기 메서드로 호출해 놨어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TV 보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밥 준비 완료 됐죠? 아 여기서는 또 국 여기도 9초 맞죠?
시작 눌러놓으면 TV 보면서 잠깐 보면 밥이 완료됐고 TV 보면서 국이 완료되고 TV 보면서 비동기 방식으로 식사 준비 완료. 한 9초가 걸렸지만 얘는 뭐다? 의미상으로 돌려놓고 TV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움직이기도 가능하고 즉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는 비동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UI 스레드하고 메인 스레드하고 UI 스레드가 서로 다른 스레드이기 때문에 스레드가 차단되면 해당 코드 멈출 때까지 다 실행할 때까지 어떤 거 네트워크로 어떤 데이터 많은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때까지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편하게 async await로 구현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디너 쪽에 와서 최종 소스에 와서 호출하는 방법은 호출하는 모양은 세 가지 모양으로 한번 해봤어요. await 방식이 있고요. task of t 형식이 있고요. when all 메서드 있고 when way 메서드 방식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볼게요. 예를 들면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까요? 0번 누르면 9초 걸리겠죠. 0번 엔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 9초가 걸렸어요. 이거 while문으로 안 넣어놨어요. 다시 실행. 그리고 await 하는 방식도 역시 비동기이지만 await 하는 거고요. 그리고 task of t로 또는 when all로 when any로 했을 때는 얘네들은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걸려요. 2번, 3번, 4번 하게 되면 2번 눌러놓고 엔터 하게 되면 밥, 국, 달걀 한꺼번에 생성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장 오래 걸리는 전체가 다 3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3초 전체가 3초 걸리는 거고요. 이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1번은 await 하기 때문에 3초 3초 비동기이지만 3초 3초 3초에서 9초가 걸리는 형태고요. 2번은 함께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리 시작 기다림 해서 완료. 그래서 가장 오래 걸리는 한 3초니까 그 중에서 가장 걸리는 3초 정도 시간에 완료가 되는 거고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호출해주는 방법이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해놓고 한꺼번에 실행 해놓고 완료하는 시점에서 다 실행되면 3초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이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시간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3초 이상 걸리는 거고요. 또 다른 모양은 얘 작업 만들어 놓고 작업을 담아 놓고 하나라도 끝나면 어떻게 해라? 실행해라. 그랬을 때 얘는 어떤 작업이 먼저 끝났는지를 if else 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형태대로 하는 방법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동기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1번 방식 쓰시면 돼요. 1번 방식.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 또는 1번 방식, 2번 방식 써도 되고요. 또는 3번 방식 모양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4가지 방법을 넣어놨어요. 비동기 방식에 4가지 방법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디폴트. 디폴트는 3초 9초 걸리는 거고 그거에 동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동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상으로는 3초 9초이지만 의미가 좀 틀린 게 어떻게? 우리가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웹폼처럼 뭐가 가능하다?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고 식사 준비하면서 TV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비동기하고 동기하고 그 차이점. 이렇게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는 async await로.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C# 기초문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모양만 보고 데모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도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위 개념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든가 ASP.NET 코어, .NET 코어 같은 어떤 위쪽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웹폼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보면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이제는 기본으로 다 깔려 있다라는 거죠. 모든 코드에. 왜? 안 쓸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NET의 어떤 특정한 API들은 다 에이싱크 메서드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밥짓기 에이싱크 우리가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어떠한 .NET에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들은 API들은 특정 API들은 다 동기 메서드와 비동기 메서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동기 메서드를 쓸 일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sync await는 기본으로 매 코드 작성할 때마다 거의 다 깔려서 사용을 하더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기 메서드를 비동기 메서드로 async await, 동기 메서드를 async await task.run, async await 또는 task.from result 같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동기 메서드를 비동기 메서드로 만드는 모양은 asynch와 await를 붙여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런 다음에 반환값은 뭐뭐뭐 대신에 void 또는 task 또는 task of t 형태대로 반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약 설명은 이거 모양만 보자라는 거죠. 아, 요것만 다시 한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거를 밥 짓고 국 끓이고 달걀 프라이 하는 게 동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밥 앞으로 9초간 아무것도 못한다 의미로 보시면 돼요. 차단된다. 그런데 비동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동기를 포함한 비동기 방식도 마찬가지고 TV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만약에 비동기 방식으로 한다. 한꺼번에 실행하고 어떻게 한다? 9초였던 게 3초 만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동기의 장점이고 윈도우즈 폼이라든가 WPF 데모 예제에서 본 것처럼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즉 의미상으로 밥을 하면서 TV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데모 예제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디너 소스는 여러분들이 강의라든가 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재 강의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소스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요약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동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게 타이핑 레벨로 하게 되면 이 async await 하는 게 좀 더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 왔을 때 거의 다 타이핑 레벨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좀 전에 디너 데모 예제를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흐름만 보기 위해서 async await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동기 메서드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메서드를 비동기로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async 붙이고 await로 비동기 메서드 호출 또는 task.run 또는 task.from result 같은 반환값으로 대신 해주면 해당 메서드가 동기 메서드에서 비동기 메서드가 되더라.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느냐?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장점? 밥을 먹으면서 밥을 하면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즉 TV 버튼 동기일 때는 TV 버튼, TV 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돼요. 클릭이 안 돼요. 그런데 비동기일 때는 밥 짓기, 요리하기, 식사 준비하기 버튼 눌러놓고 TV 보기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한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기초문법에서는 C#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로 맛보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역, 윈도우즈 폼, 웹폼, .NET 코어 등등등,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등등등 C샵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초문법 이상의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개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일단은 비동기 프로그래밍에 대한 요약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